네, 여기 앉으세요. 화면에 찍히셨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온유학원의 원장이고요. 와부고 학생들 영어 가르치고 있는 피승원 선생입니다. 반갑습니다. 항상 이 좀 설명회를 할 때는 컨설턴트 선생님을 모셔서 앞으로 이제 어떤 대입 전략 이렇게 세워야 된다를 했는데 저희 뭐 2달 전에도 했었고 최동선 소장님도 모셨고 고다영 컨설턴트 실장님도 모셨고 해가지고 저희 이제 온유학원 블로그나 유튜브에 잘 올라와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사실 어차피 중복되는 내용일 것 같아서 앞으로 3월에 학생들 어떻게 가르칠지만 좀 설명하자. 라는 생각으로 국영수 선생님들 나와서 얘기하실 거고요. 그리고 과학이랑 사회는 좀 내신 때 좀 뭐랄까 과학 같은 경우 3월에 열리긴 하는데 내신 때 좀 타이트하게 진행할 거라서 그거는 이제 우리 부원장님께서 원래 우리 최미애 실장님이 올해부터 부원장으로 또 승진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부원장님께서 이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원장이 아니라 영어 선생으로서 와부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좀 하고 싶은 말. 그래서 저도 지금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참 많이 참석했는데 이 학생들한테 하고 싶은 말을 좀 섞어서 영상으로 다 보라고 할 거예요. 숙제로 내줄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말을 좀 하고 싶어요. 이제 견뎌야 되는 것들이 있다. 이제 고진감래다. 견뎌야 성장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좀 해주고 싶고 뭘 견뎌야 하고 뭘 누릴 수 있는지 지난해 와부고뿐만 아니라 뭐 전국적으로 5등급제로 바뀌면서 어떤 반향이 있었는지도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와부고등학교 내신 특징은 되게 지금 저만 해도 낯익은 학부모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뭐 여러 번 얘기했지만 또 얘기할 생각이고 그리고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앞으로 이제 겨울 과정이 끝나고 3월부터 본격적으로 내신이 들어가고 정규 학기가 들어가면 학생들을 어떤 식으로 공부시킬지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꽤 오랫동안 와보고등학교를 가르쳐 왔고 그리고 2021년부터는 학생들 1등급을 제일 많이 맡게 도와줬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그 덕분인지 학생들도 가장 많이 가르쳐 왔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의 1, 2학년 성적이고 3학년은 절대평가라서 이제 등급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견뎌내야 하는 게 뭐냐,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벼락치기엔 철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고교 선택 설명회 때 뵌 학부모님들도 계시지만 이게 중학교 때 조금 벼락치기해서 A 나왔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좀 잘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 학생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요 비율을 보시면 중등 영어 커트라인이 여기 걸치는데 이 과거엔 5등급이었고요. 과거엔 5등급이었고 4등급 커트라인이었죠. 오늘날에는 이제 평균보다 조금 위에 있을 텐데 그래서 요게 이제 중등 영어 A가 이제 보장해 줄 수 있는 게 전혀 없다라는 말씀을 좀 우선 드리고 싶고 그래서 나 중학교 때는 잘했는데 이런 생각으로 좀 접근하면 저도 이제 2달 동안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겨울 과정 동안 공부를 시켰는데 좀 착각들을 많이 합니다. 네, 이제 내신 대비 때 하면 되겠지. 뭐 이제 그때 힘줘서 하면 되겠지. 뭐 이런 생각으로 공부를 하는 건지 아니면 좀뭐 믿는 구석이 있는 건지 뭐 조금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고 벼락치기 하면 절대 안 된다. 지금부터 차근히 준비해도 사실 기반이 안 돼 있으면 1등급까지 도달하는데 제 생각에는 최소한 한 학기 정도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문을 통해서 이제 인지적으로 부화를 시키는데 제가 뭐 엊그저께 수업에서도 지금 우리 있는 학생들 뭐 이를테면 지우야 쌤이 거짓말하면 거짓말이라고 손 들고 얘기해.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정말 최상위권에 가기 위해서는 뭔가 이렇게 학습을 통해서 머릿속에 저장하고 입력해야 되는 건 사실 좀 아마추어고 와부고 수준에서는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이게 생각을 하지 않는 생각보다 생각하는 게 되게 귀찮아요. 생각보다 생각하는 게 되게 귀찮아서 학생들이 글을 읽으면서 생각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굉장히 또 오만하게도 읽으면 이해를 할 거라고 생각해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인지 과부하 과정을 견뎌내야 되고 이런 과정을 싫어하는 그냥 읽으면 되겠지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특히 이제 요즘에 어떤 글을 잘 안 읽고 어떤 영상 매체를 통해서 이해를 하는 게 되게 익숙한 세대라서
글을 읽는 것 자체가 사실 내성이 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길러주기 위한 수업을 저는 하려고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제 고1 수준이 원래 뭐 이를테면 원래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한 단계씩 올라오다가 고등학교 1학년이 되면 한 고4가 이게 중4가 아니고 한 중5 정도 한 2개 학년을 원래 한 번에 퀀텀 점프를 해버리는데 와부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3개에서 4개 학년 중학교 기준으로를 한 번에 올라가 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견뎌내야 됩니다. 이게 뭐지 싶을 거예요. 자, 그리고 외웠는데 안 풀리는 경험 할 거고 공부했는데 1등급 안 나올 거고 뭐 이건 사실 벼락치기엔 답이 없다라는 말과 일맥상통입니다. 자, 그리고 현실과 이상 간의 괴리. 이 현실은 분명히 지금부터 뭐 내신 몇 주 전부터 정말 힘줘서 공부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현실은 좀 그렇지 않을 거고 그리고 이제 괴물들이 좀 등장해요. 고등학교 가면은 어떤 특정 과목에 괴물들이 있어요. 우리 아이가 괴물이면 좋겠지만 몇몇 과목에서만 괴물이거나 혹은 뭐 괴물이 아니거나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좀 이제 좋은 점도 있어요. 이제 와보고를 선택을 했잖아요, 우리가. 제가 이제 좀 앞서서 말씀드리는데 이제 자제분한테 와보고를 어느 정도 좀뭐 forcibly 강요하여서 와보고를 가야 된다라고 이제 밀어붙이신 부모님들은 대가를 치르게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억지로 시킬 수가 없어요. 명분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학생도 와보고를 가고 싶어 했고 부모님도 이제 허락을 하신 경우라면 그때는 사실 조금 강하게 푸시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이런 말 했는데 절대 힘들다고 빼달라 그랬는데 그걸 빼줘서 좋은 게 전혀 없더라고요. 한 2, 3년만 좀 앞서서 생각해 본다면 좀 강하게 밀어붙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자꾸 하고 왜 그러냐면 저도 과거에 와보고등학교 학생들 가르칠 때는 뭐 힘들다 그러면 좀 뭐 좀 빼주고 뭐 너무 못하겠다 그러면 뭐 좀 봐주고 이랬었는데 그 학생들이 이제 성적이 좀 처참해지고 뭐 재수하고 삼수하고 이런 걸 보면은 그때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힘든 환경 속에서 많이 성장할 거고 기본적으로 절대적인 영어 피지컬을 갖게 될 겁니다. 기본적으로 영어를 잘하고 대학 가서도 써먹고 뭐 직장 생활할 때도 써먹고 하겠죠. 입시 구조에서 이제 구조적 이점은 이제 높은 1, 2등급 신뢰도인데요. 여러 가지 평균 점수라든지 표준 편차는 없어졌지만 평균 점수라든지 ABC 비율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대학 본부에서 입학 사정관들이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학교에서 맞은 1등급, 2등급보다 이제 와부고에서 맞은 1등급, 2등급이 훨씬 더 가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뭔가 인지적 부하 속에서 사고하는 능력은 언제나 필요해요. 국어 비문학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살아가면서도 참 필요하고 함정선지나 이런 것들이 된다라는 건 결국엔 학생들이 1, 2등급 안에만 좀 버텨주면 이게 버텨준다는 표현을 하는 정말 힘들어요. 이게 시험 한 번 보고 끝이 아니고 이제 적어도 최소 2년 동안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3학년 때 절대평가가 될지 상대평가가 될지 아직 깜깜이라서 3학년 때까지 상대평가가 된다면 3년 동안 그 부하를 견뎌낸다면 수능은 매우 좀 뭐 수월하다. 수능에 수월하다는 표현을 쓰기가 참 어색한데 수월한 편이 될 겁니다. 제가 작년까지는 고3 아이들을 가르쳤고요. 올해부터는 이제 1, 2학년 아이들이 좀 많아지면서 우리 정시 전문 선생님께서 하시는데 여러 학교 하세요. 이제 뭐 강남에서도 하시고 우리 다산관에서도 하시고 여기서도 하는데 우리 와부고등학교 아이들이 제일 예쁘다고. 기본적으로 이제 아이들이 뭔가 글을 읽는 연습이 되게 잘 돼 있다고. 저한테 이제 뭐 제 자랑은 아니고 저한테 와가지고 도대체 뭘 가르치신 거냐고 어떻게 가르치신 거냐고 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학교 시험이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 학교 시험이 쉬운데 그걸 끌고 가려고 노력해봤자 사실 안 따라와요. 그런 경험을 많이 해봤고 마지막으로 이 눈에 보이는 경쟁 상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내가 어떤 목표하는 대학이 있을 때 그 목표하는 대학을 혹은 목표하는 학과를 눈에 보이지 않는 경쟁 상대와 맞서 싸우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게 심지어 뭐 서울대 의대라 할지라도 와부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내가 이 학교에서 짝 먹으면 갈 수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경쟁 상대가 있다는 게 엄청 큰 장점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누군가를 제끼면 내가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사실 어느 정도 승부욕이 조금만 있어도 엄청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 반면에 다른 학교랑 좀 비교를 해보면 이 학교에서 내가 짱이지만
인서울 어딜 갈지는 좀 모르겠어. 뭐 그런 학교에 비해서는 이런 것들은 와보고에서 확실히 누릴 수 있는 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등급제가 어떤 반향을 좀 불러왔냐면요. 일단 좀 희망적인 내용인데 이전에는 정말 학교에서 250명 중에 딱 10명 뽑으니까 1등급을 정말 괴물 같은 애들 중에서 내신 대비 잘 된 애들이 1등급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괴물 같지 않아도 어느 정도 이제 꾸준하게 내 실력을 길러 올려주면 충분히 1등급에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2등급은 이제 합쳐보면 85명인데요. 30등도 2등급이고요. 80등도 2등급입니다. 그래서 대학 본부에서 사실 가리긴 가릴 거예요. 너 몇 등 2등급인지. 어쨌든 2등급 안에 들어가는 것도 뭐 과거보다 훨씬 수월해졌다. 근데 그 반면에 3등급은 이제 아예 무등급이죠. 3등급 무등급이라고 볼 수 있고요. 고등 선행이 잘 돼 있는 학생에게 더 유리함 같은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시에서 내신 반영 정도가 되게 높았어요. 그냥 교과부로 쓰든 학생부로 써서 어떤 점수로 승부를 보든 사실 점수가 높으면 그냥 무조건 유리했는데 이제는 점수가 높아도 되게 점수는 이게 내신 구간은 되게 거칠어져서 되게 러프해졌는데 이제 되게 대학에서 입학 모집 요강 같은 것들 보면은 아주 요하는 게 좀 많아졌습니다. 제가 이제 입학사정관이라 할지라도 뭐 가정을 해본다면 점수가 보장해 줄 수 있는 것들이 과거보다 많이 줄었기 때문에 좀 까다롭게 볼 수밖에 없고,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어떤 원서 영역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학부모님들의 어떤 영역이다. 학생들은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입시를 몰라요. 그냥 눈앞에 있는 걸 열심히 할 뿐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렇게 숫자를 잘 만드는 거죠. 학생들이 숫자를 잘 만들면 그 이후로는 사실 거의 학부모님들의 영역이에요. 저도 이제 대학 잘 간 친구들, 물론 뭐 정시는 아니고 수시로 잘 간 친구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럼 너 무슨 어디에 뭐로 썼니? 여긴 이걸로 썼니? 저긴 저걸로 썼니? 이렇게 물어보면은 애들은 그 되게 표면적인 거밖에 몰라요. 그 저희 엄마가 하셔가지고요. 저희 아빠가 하셔가지고요. 이런 대답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좀 고생을 부모님께서 많이 해주실수록 죄송한 얘기지만 좀 점수는 저랑 학생이랑 열심히 만들 테니까 어머님들께서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그럼 뭐 해야 되냐? 가장 좀 시간을 적게 쓰면서도 딱 필요한 만큼만 쓰게 하면서도 점수를 잘 내게 해주는 궁리를 하는 사람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엔 없지만 한마디만 좀 덧붙이자면요. 5등급제가 되면서 5, 1등급이 막 진짜 쏟아져 나올 거다라고 작년 이맘때만 해도 막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예측을 했었고 저도 그렇게 예측을 했었는데 지난해 와보고등학교에서 5, 1등급으로 끝난 학생이 1학기에 2명이었고 2학기까지도 2명인지는 저도 아직 통계를 못 봤는데 한 명은 확실히 5, 1등급입니다. 1학년 5, 1등급. 근데 그 전에 그 전년도에 5, 1등급 학생이 9등급 그러니까 9% 1등급 시절에 9등급 시절에 4% 1등급 시절에 말이 헷갈렸습니다. 네, 그 시절에 한 명 나왔었고요. 그리고 그 전년도에도 한 명 나왔었는데 그게 6년 만에 나왔던 거예요. 와보고에서 5, 1등급 6년 만에 나왔던 친구예요. 그 친구는 의대를 갔고요. 네, 성균관대 의대를 진학을 했고 어쨌든 뭐 되게 쏟아져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뭐 생각보다는 또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보다는. 그리고 저 최 소장님이 저번에 강연하실 때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제 선택 과목 생기면 오히려 더 불리해질 거다 점수 따기가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우선 무조건 내가 맡을 수 있는 점수 중에 최고의 점수를 맞는 게 중요해요. 무조건. 자, 그리고 이제 와보고 내신 특징을 좀 보여드리자면 여기 이제 숫자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되게 재밌었어요. 지난해 1차 시험이 제가 지금까지 근 10년 동안 와보고 가르치면서 가장 쉬웠던 시험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시험이 조금 더 어려웠는데 이게 뭐냐면 첫 시험에서 애들이 시험에 박살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박살이 나는 거. 근데 왜 박살이 나냐? 이게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고등학교 시험이라는 걸 제가 이제 우리 학원에서도 와보고 내신은 이렇다, 와보고 기출 문제는 이렇다 하고 풀리고 이거 방심하면 안 된다, 저거 저렇게 나온다. 아무리 얘기해도 그냥 본인들 머릿속에 있는 시험은 그냥 중학교 때 시험인 거예요. 중학교 때 보던 시험이 본인한테 시험인 거지 앞으로 볼 시험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요번에는 아예 첫 학기 때부터 제가 이제 모의고사를 제작해서 아이들한테 풀리는데 일명 세순 모의고사입니다.
세순 모의고사를 3주차부터 계속 시작할 거예요. 3주차부터 계속 풀리면서 이 정도 난이도가 진짜 난이도다. 이 정도 난이도가 진짜 고등학교에서 시험이다라고 아예 좀 세뇌를 시켜버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개 시험이 비슷했는데 이제 진짜 고등학생이 된 애들은 94점을 좀 받아왔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 변동폭 같은 거 보시면 지금 요것도 되게 재밌어요. 1등급 컷은 뭐 한 7점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2등급 컷은 또 엄청나게 더 10점 차이가 나버립니다. 3등급 컷 보시면 또 15점 가량 차이가 납니다. 좀 러프하게 계산해서. 이게 뭘 시사한다고 볼 수 있는가? 1등급 애들은 어느 정도 위에 있어요. 근데 밑에 있는 애들은 사실 갈 길이 멀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추론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난도뿐만 아니라 이제 범위도 정말 많은데, 범위도 많아서 이제 외우는 게 의미가 있나요? 이런 질문을 제가 정말 많이 받고, 앞으로 3월 되면 더 많이 받고, 4월 말에 시험이니까 4월 되면 또 더 많이 받을 거예요. 왜냐면 중학교 때는 외웠거든요. 제가 뭐라 그러냐, 불가능하다기보다는 비효율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불가능한 건 아니다.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영어 시험만 볼 게 아니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그리고 굳이 그럴 필요가 없게 해주는 게 이제 저의 역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공부시킬지는 뒤에서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 아까 인지 과부하 얘기를 했는데, 정말로 타학교 기출문제 풀어보면은 우리 지금 와 있는 학생들 중에 고등학교 선택을 막 하려고 그럴 때 있었던 학생은 없는데, 네, 그 학생들은 그때 당시에 와부고등학교 문제랑 덕소고등학교 문제를 다 풀어봤어요. 그래서 덕소고등학교 문제 풀었을 때는 원래 좀 영어 좀 한다고 하는 애들이 뭐 80점대 후반 정도 나왔는데, 와부고등학교 문제는 뭐 42점, 45점. 이게 이제 그게 왜 그런지를 잘 생각해 보면 사실 이게 해석이 어렵다가 아니에요. 해석이 어렵다가 아니고 단어가 어렵다가 아닙니다. 해석을 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와 해석을 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다의 차이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국어 비문학 딱 풀면은 한국 사람이니까 다 맞아야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어떤 맥락과 같습니다. 이런 것들도 문제를 좀 풀어보면은, 이게 작년 시험인데요. 작년 시험지에서 이제 어떤 야생동물을 길들이는 요건에 대해서 나오고, 이 부분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제 갇혀 있을 때 그 야생동물들은 아주 공항이 오고요. 그것이 그들이 둘 중에 하나를 하게 할 건데, 죽거나 혹은 충격을 받게 할 거야. 혹은요, to injure themselves라고 했으니까 그들 스스로를 막 부상을 입혀요. 자해를 하는 거죠. 자해를 반복적으로 해서 이제 펜스에다가 갖다 박는 겁니다. In desperate attempt, 아주 절망적인 시도 속에서 to escape, 도망치고자 하는. 그래서 이를테면 뭐 개나 우리가 뭐 돼지나 소나 이런 친구들은 가둬놓으면 가만히 있으니까 가축화가 되는 거고, 가젤 같은 친구들은 끝까지 펜스에 머리 박아서 막 자해를 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을 보고 답이 둘 중에 뭘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2번을 보시면 이제 가축화를 하는 것은 성공합니다. 오직 어떤 한 종이 가지고 있을 때만, 어떤 행동적인 특징인데 양립 가능한, 인간의 통제와 양립 가능한. 이거 맞는 것 같은데? 인간의 통제와 양립 가능한 행위의 특성을 가지고 있을 때만 가축화를 시킬 수 있다. 와. 3번 보시면 domestication, 이제 가축화는요, 일반적으로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동물이 같이 있기 싫기 때문이에요. 그런 살기 싫기 때문입니다. 그런 갇혀져 있는 공간에서 인간의 케어하에거든요. 사실 이 두 개가 그냥 뭔가 마이너스 부분 붙인 것처럼 똑같은 말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골라낼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성공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건 실패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글은 실패한다는 얘기를 하는 글이기 때문에 답이 3번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아이들이 2번을 찍고 엄청 틀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말이 안 됩니다 막 이러고 와서 따지는데, 그럼 저도 이제 이 문과 과목에서 제일 짜증나는 부분이 뭐냐면, 윗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냥 적절한 것을 고르면 사실 둘 다 될 수 있겠지만 가장 적절한 것. 그리고 선택지도, 이것도 이제 작년 시험인데요. 작년 이제 2학년 올라가는 친구들 시험인데, 제 이제 정보통에 의하면 그 작년에 계셨던 두 분 선생님 중에 한 분은 1학년에 그대로 남아 계신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선생님께서 요 문제를 출제하셨던 분인데, 작년 이맘때 이 설명할 때는 선생님들이 다 나왔었어요. 그래서 어떤 선생님이니까 어떤 거 준비해야 됩니다. 이런 선생님이니까 이런 게 어려울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올해는 아직 선생님들은 안 나왔어요. 애들 반만 나오고, 그래가지고 2학년이 반이 나왔죠. 1학년은 반이 아직 안 나왔죠.
그래서 뭐 이런 문제가 나올 거다. 보시면 이제 may not이 있고 여기 이제 disappear 사라지다니까 완곡한 이중부정이라고 할 수 있겠고, 여기서도 not necessarily be unavoidable이니까 이것도 이중부정이라고 할 수 있겠고, 5번 선택지도 역시나 이제 no negative니까 이중부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선택지 5개 중에 3개가 이중부정이 들어가요. 이중부정이 들어가면 좀 어렵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헷갈릴 수밖에 없는, 어떤 인지적으로 부하가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시험이 출제된다. 그게 이제 와부고등학교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 요런 문제 정말 어려워요. 이게 일부 변형이 있으면 더 어렵고 변형이 없어도 짜증 나는데, 이게 출연적 요소가 좀 담겨져 있는 일치불일치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여기 밑에 적어놨는데 2025년 1학기 기말 시험에 26문항 중에 9문항이 이게 나왔어요. 26문 중 9문항이 이게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은 이 연습을 엄청 많이 합니다. 제가 이제 이거 만들다가 탈모가 오고 있는데, 유전 때문이 아니고 실제로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는 과정, 저 문제를 만드는 과정 자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아이들이 좀 연습을 많이 해야 적응해서 잘 풀 수 있다. 이게 대표적인 인지 과부하 문제고, 뭐 요것도 되게 유명한 문제인데, 뭐 지문을 2개를 따로 배우잖아요. 근데 공통 주제를 고르시오, 이런 문제도 나옵니다. 이 지문과 이 지문에 공통된 시사점을 고르시오, 이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되게 전 범위에 거쳐서 복합적으로 사고하는 학습 어떤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바뀌어서 나오는데, 앞에 좀 지지하게 제가 설명을 많이 해서 위에서 어떻게 바뀌어 나온 지문의 원전이 활용됩니다. 이를테면 뭐 모의고사나 부교재는 여기까지만 나와 있었는데 지문 원전의 문단이 원래 여기까지였어요. 그럼 여기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고, 맥락이 일부 바뀌어서 어휘 문제가 나오면 좀 어렵고요. 학생들이 생각을 해야 되니까 어려울 수도 있고, 단어도 사실 쉽게 안 줍니다. 이게 일반 고1 수준에서 주는 문제가 10문제 중에 한 절반은 고1 수준에서 내서 학생들이 맞출 수 있고, 절반은 모르는 단어를 반드시 섞어 놓는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어려운 거, 반대 맥락의 글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이를테면 공유 경제가 어떤 식으로 우리 사회에 좋은 반향을 일으킬 것인가인데, 공유 경제 때문에 사생활이 침해되는 예를 뭐 지문으로 출제한다든지, 아이들이 거의 외우는 공부를 하는 아이들은 공유 경제 좋은 거, 공유 경제 좋은 거, 경제 발전, 사회 발전 이렇게 막 주입식으로 학습을 하고 딱 갔는데, 공유 경제 때문에 우리 사생활이 침해된다라는 내용이 나오니까 뭔가 인지 부조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세순모고를 만들 때도 일부러 반대 맥락 얘기를 계속 넣어놔요. 그런 것들을 좀 열심히 공부시킬 필요가 있겠고, 까다로운 어법 서술형은 말할 것도 없는데, 사실 다른 학교 이 동네 학교 중에는 동아고등학교가 어법이 정말 어렵고요. 와부고등학교는 어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대신 와부고등학교 어법은 1등급 지킴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이제 더 이상 2등급이 상위권이 아니기 때문에 그 1등급도 전부 다 상위권은 아니에요. 25명이기 때문에 사실 그 상위 한 10명 정도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위권 대학에 진학합니다. 스카이 정도의 대학에 진학을 하는데, 문법을 절대 안 틀리는 학생, 이 학생은 진짜 웬만하면 선생님이 정말 미친 출제를 하지 않은 이상 문법은 안 틀린다 하는 학생은 학교에 한 10명 정도밖에 없어요. 근데 그 문제가 그 학생들을 지켜주는 거예요. 한 문제 정도 완충을 마련해 준다. 그래서 문법도 절대 틀리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정말 이건 예외적으로 어려웠던 거라서 제가 뭐 따로 말씀드릴 필요는 없지만, 어떤 글이 있는데 글을 가지고 와서 요약문을 쓰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그냥 배열해서 쓰세요 하면 쓸만한데, 하나를 추가하래요, 여기다가. 그러니까 이제 정말 풀기가 어렵고, 요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생산적인 서술형이 나옵니다. 학교에서 이제 가정법을 가르치진 않았는데 질문 자체가 가정법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너 소설이 없었다면 어땠을 것 같아? 근데 소설이 없다라는 것 자체가 가정이기 때문에 이 가정법에 맞는 문장을 써줘야 됩니다. 가정법을 쓰라는 힌트가 첫 번째 여기서 가정법 대체 표현이 without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 if절로 시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문법이 돼 있는 친구들만 쓸 수 있고, 첫 번째로 문법이 돼 있어야 쓸 수 있고, 두 번째로는 문법이 돼 있어도 평소에 별로 생각을 안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은 조금 풀기가 난해할 것이다.
딱 막혀요. 뭔가 딱 읽고 답을 내야 되는데 내가 답을 내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생각을 말해야 되니까 당황해서 못 쓰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세순모고에 계속 너 생각 쓰세요 이렇게 막 그런 어떤 서술형 문제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아이들이 부담이 있어요. 이제 올바른 생각을 써야 된다. 사회적으로 욕먹지 않는 생각을 써야 된다. 혹은 뭐 기발한 생각을 써야 된다. 뭐 이런 어떤 부담이 있는데 정말 아무 말이나 써도 상관없습니다. 정말 아무 말이나 써도 상관없고 좀 허무맹랑한 얘기를 문법에 맞게만 쓰면 되거든요. 그런 연습을 제가 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것도 되게 어려웠던 예시인데 뭐 이전 설명에서 했던 얘기했던 적이 있고요. 마지막은 와보고등학교 내신의 특징은 결론적으로 1학년 때 2학년 수준 부교재를 하고요. 자, 그리고 2학년 때 3학년 수준의 부교재라기보다는 이제 수능 평가원 혹은 연계 교재를 진행하고 3학년 때는 아예 모든 전국의 학생들과 똑같이 3학년 수준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3학년 수준을 2번 진행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수능은 아무래도 조금 수월하게 볼 수 있지만 대신 3년이 조금 괴롭죠. 네, 근데 괴롭기만 하면 안 좋은 거지만 괴로우면서 발전을 한다는 측면에서 참 생산적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원에서도 계속적으로 이제 내신을 너무 오래 하면은 애들이 이제 수능 어떤 템포를 까먹어요. 그래서 다시 비내신 기간에 템포 맞추고 다시 또 공부하고 템포 맞추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와보고 내신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이거는 우리 학원을 안 다니는 학생들도 이걸 보고 따라하면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뭐 당연한 얘기를 하자면 당연히 어휘력입니다. 모든 외국어 학습의 기반입니다. 학생들 단어 외우는 거 정말 싫어하는데 우리 학생들도 제가 네. 우리 학생들도 제가 이제 단어 힘든 사람은 줄여주겠다. 대신 1등급 못 맞아도 내 탓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좀 많이들 꾸역꾸역 외우고 있는데 정말 너무 예뻐요. 정말 꾸역꾸역 외우는 사실 공부는 꾸역꾸역 하는 거예요. 꾸역꾸역. 와, 너무 기뻐. 이게 오늘 뭐 날씨도 좋고 바람도 좋고 햇살도 좋고 컨디션도 좋고 배도 안 아프고 허리도 안 아프고 머리도 잘 돌아가고 이런 날이 365일 중에 한 많아야 한 이틀 정도밖에 안 됩니다. 언제나 뭔가 짜증나고 어딘가가 아프고 누가 거실리게 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꾸역꾸역 하는 거라서 이제 학생들이 이제 꾸역꾸역 하는 걸 좀 잘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자기 해석에 대한 확신인데요. 인지적으로 부하가 이렇게 걸려 있는 상황에서 인지적으로 부하가 안 걸려 있을 때 그냥 읽고 그런가 보다 하고 끝내면 되는 건데 이게 50분이라는 짧은 시간 속에서 30여 문제를 써야 되고 거기다 서술형까지 내가 써야 되기 때문에 이 부하가 엄청 큰 상황에서 선택지 1, 2, 3, 4번을 읽었는데 내가 내 해석이 맞는지 확신이 없어. 그럼 그냥 망한 거예요. 근데 선택지는 내신 대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문은 내신 대비를 할 수 있는데 선택지는 내신 대비를 할 수가 없어요. 기본 영어 실력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본 영어 실력이 그만큼 중요하고 내 해석을 내가 신뢰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구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그 수준까지 끌어올리지를 못해서 내신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는데 2등급 나오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얘는 다 버리고 영어 공부했어. 혹은 제가 가르치는 100여 명의 학생들 중에 제일 열심히 했어. 그래도 2등급 나와요. 선택지를 못 읽어서. 그래서 평소에 꾸준히 해야 된다라는 어떤 시사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게 실제로 영어라면 이거는 이제 영어로 생각하는 능력이 좀 필요합니다. 그 필자가 어떤 식으로 논리를 전개하고 어떤 식으로 인과를 전개하면서 어떤 핵심 주장을 이끌어내는지를 꾸준히 추론하는 연습을 해야 되고 빈칸 추론이라든지 빈칸 채우기라든지 등등을 통해서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신 기간에 뭐 해야 되냐면 광범위한 내신을 전략적으로 학습하려면 첫 번째로는 좀 도식화되어 있어야 돼요. 이 지문 내용 자체가 이게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잘 정리되어 있는 인과 모델링이 되어 있는 도식화가 되어 있는 혹은 시청각 자료가 더해져 있는 그런 학습 자료로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는데 이거는 뭐 제가 제공하는 거고요. 역시나 이제 워크북도 와보고등학교 수준과 와보고등학교 시험 결에 맞는 워크북이 있어요. 그냥 무작정 한글 던져줄 테니까 영어 써. 뭐 이렇게 공부할 거 아니면 사실 되게 효과적입니다. 제가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일 효과적인 건
한글을 던져줄 테니까 영작을 다 해라. 모든 시험 범위를. 이거 되게 효과적입니다. 대신 이제 영어에만 효과적이에요. 다른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저는 뭐 결론적으로 대입에 있어서는 비효율인데 영어에 있어서는 좋아요. 언어 기본적으로 암기가 맞습니다. 암기하는 거 아니야. 외우는 거 아니야. 양치기 하는 거 아니야. 이거 다 거짓말인 것 같아요. 저는 보면 볼수록 많이 하는 사람이 무조건 이긴다라는 주의가 점점 더 세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뭘 해야 되냐, 그래서 무의미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반복을 해야 된다. 이게 마지막 시험에 아까 제가 보시면 우리 성적 우수자 저기 위로 올라가 보면 여기가 정말 많죠. 여기 다 한 줄인데 여기 두 줄이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때 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시험을 잘 봤냐면 여기까지는 다 세순모고 5차까지 봤거든요. 이때 9차까지 봤습니다. 세순모고를. 그냥 뭔가 저도 오기가 생겨가지고 너네 한번 진짜 제대로 연습해봐라. 그래서 일치불일치 짝수 회차 그리고 나머지는 풀세트 홀수 회차 해가지고 9회차까지 풀렸거든요. 그랬더니 시험을 잘 봐온 거예요, 학생들이. 그래서 나중엔 애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생님 진짜 이거 사실 모든 문제가 이제 똑같이 느껴진다. 그만해도 된다. 그리고 막 결석하는 학생들도 많았어요. 저 사회 해야 돼요, 뭐 한국사 해야 돼요. 결석하는 애들도 많았는데 그래도 학생들 시험 더 잘 봤어요. 정말 이게 무의미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반복해야 됩니다. 무의미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이제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올 정도로 반복을 해야 되고 제가 이제 학원에 보내주시면 잘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내신 기간은 사실 길지 않을 것 같아요. 개강 첫 주 혹 내지는 이제 둘째 주까지가 비내신 기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학교 시험 보면 빨리 나오면 첫 주에도 내신 대비 나갈 수 있지만 비정 캠프까지 껴있으면 둘째 주까지는 제가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첫 번째로 구문을 한번 쫙 정리할 거예요. 이제 문장 구조가 후치 수직 때문에 어려워지고 뭐 명사절이 길어져서 어려워지고 요 정도는 한 1, 2주에 정리할 수 있거든요. 요거 정리하고 와보고 어법이랑 순서 삽입은 제가 이제 좀 기출을 풀리면서 분명히 스킬이 있습니다. 이게 어법을 특강을 들어서 연습을 한 친구들한테도 유리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다 같이 시험 잘 봐야 되니까 어법 문제 한번 다시 풀 거고 순서나 삽입은 되게 정형화된 풀이법이 있거든요. 와보고등학교에서 그 풀이법에 맞는 어떤 출제를 계속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한 주 동안 훈련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 비내신 기간 동안에 사실 시간이 좀 뜨는 건 이제 방학이 돼야 돼요. 그때는 다시 모의고사 체제로 좀 공부를 열심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신 때는 이제 1주에서 7주까지 있다면 3주까지는 열심히 진도를 나가고 제가 열심히 교재 만들고 손필기 자료 만들고 4주차부터는 계속적으로 워크북 복습 무의미하다고 느껴질 때까지 반복시키고 계속 세순모고 보면서 시킬 거예요, 공부를. 저희 블로그 같은 데 보시면 세순모고 적중 사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막 26문제 중에 뭐 몇 문제, 뭐 12문제 적중 막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있는데 사실입니다. 꼭 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어떻게 공부시키느냐. 그리고 이제 여기부터 말씀드리면 두 번 나오는데요, 학원에. 한 번은 수업, 한 번은 클리닉. 이제 이전에는 2시간 수업하고 2시간 클리닉 했던 것들을 이제는 4시간 수업하고 4시간 클리닉 하는 걸로 좀 체제를 좀 바꿨습니다. 학생들이 요 5등급제 개편되면서 나머지 여러 가지도 개편됐는데 너무 바빠요. 뭐 선생님 동아리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어디 가야 돼요. 학생회예요. 방송부예요. 댄스부예요. 뭐 장난 아니거든요. 사실 안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업 올 수 있는 날 와서 열심히 들어라. 4회 4시간 동안 수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주 1회는 필수 클리닉을 할 건데 단어는 양일 동안 다 볼 거예요. 오는 날 다 봐요. 수업 들으러 와서도 단어 시험 보고 클리닉 날도 단어 시험 볼 거고 주간 과제 계속 풀릴 거고요. 지금도 애들 풀고 있고 문법 복습 시험은 이제 내신 기간에는 내신 관련된 내용, 비내신 기간에는 저희가 배운 내용 관련해서 영작과 문법 복습 시험 시킬 거고 오픈 클리닉 시스템은 어느 요일이든 오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근데 이게 필수 자율 선택이라 그랬는데 월요일 날 올게요 하면 무조건 월요일 날 와야 됩니다. 안 그러면 관리가 안 돼. 근데 월요일 날 불합격했어. 그럼 화요일 날 오셔. 화요일 날 불합격했어. 수요일 날. 이런 식으로 될 때까지 시킨다라는 어떤 다짐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여기 학부모님들이 지금 우리 재원생 학부모님들 많으신데 문자를 꼼꼼하게 보내고 있고 뭐 항상 여러 가지 피드백 있으면 바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신 대비 수업은 특히나 항상 목록화해서 학생들한테 남겨주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뭐 보다가 어떤 부분을 모르겠어, 혹은 이 지문을 통째로 모르겠어, 이런 뭐 영상 보고 학습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고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명의 일정은 앞으로 이렇게 될 건데 시험 끝나고 항상 분석 설명회 합니다.
항상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좀 진행을 할 거예요. 저희들이 요번 국어는 이랬고 영어는 이랬고 뭐 셋이서 나와가지고 막 주저주저 떠들고 이런 어떤 설명회를 찍어서 저희가 영상 링크를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와부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인데 편안하면 좋지만 편안하려고 태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와부고등학교 선택한 건 참 잘했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그 본래 목적이 뭔지 꼭 찾아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번에 이제 수학 선생님, 국어 선생님 그리고 부원장님께서 얘기 나눠주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게 화면에 띄우니까 제가 되게 예쁜 분홍색으로 PPT를 만들었는데 너무 이렇게 하얗게 떠가지고 되게 아쉽네요. 일단은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온율학원에서 와부고 학생들 수학 수업 담당하고 있는 허윤정이라고 하고요. 그래도 제 소개를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좀 드리자면 저는 이제 이 동네에서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도심초 예봉중 와부고 졸업을 했고 당시에 이제 정시로 서울대를 갔었는데 국어 수학 100점이라고 써 있는데 제가 아마 영어랑 화원 생투에서 한 문제씩 틀려서 총 3문제를 틀리고 정시로 서울대, 아주대대, 카이스트 이렇게 3곳에 합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제가 와보고 다닐 때 제일 약점인 과목이 사실 아이러니하게도 수학이었어요. 다른 과목을 잘했었고 수학을 참 못했었는데 수학 과목을 많이 올렸던 거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수업을 하고 있고 2024년부터 이제 와보고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을 해서 지금 1학년, 2학년, 이제 3학년 올라가는 학생들까지 지도를 하고 있고 지금 1학년 올라오는 학생들이 같이 수업을 하면 저한테는 이제 3번째 제 제자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4년에 처음으로 와보고를 맡았는데도 참 감사하게도 많은 1등급 학생들을 배출을 했고 잘하는 친구들이 많이 수강을 하고 있고 학생 수도 점점점 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걸 바탕으로 오늘 설명회에는 어떤 내용들을 준비를 했냐면 와보고 수학이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는지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제가 어떻게 수업을 준비하고 있고 그 다음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고 그리고 수학 시간표가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지 좀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와보고 수학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당연히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요게 지금 2025학년도에 그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등급컷이랑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등급컷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동시에 같이 봤던 1학기 중간고사 시험인데 지금 보시면 1학년 등급컷 보실래요? 1등급컷이 56점이에요. 그리고 평균이 39점이었고요. 근데 그거랑 반해서 2학년 1학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2학년은 9등급제였기 때문에 1등급 컷은 더 높았고요. 근데 뭐 비슷하게 2등급 컷이랑 비교한다고 하면 82점 그리고 평균이 56점이었어요. 이게 사실 되게 말이 안 되는 게 1학년 시험은 1등급 컷이 56점이었는데 2학년 시험은 평균이 56점이었던 거죠. 그 정도로 난이도 차이가 진짜로 많이 났는데요. 시험을 조금 살펴보자면요. 1학년 시험은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됐었냐면 이게 지금 한 문제입니다. 한 문제예요. 그 학생들을 보면 저게 문제라고 싶을 정도로 이게 한 문제였어요. 이제 10점짜리 문제였는데 굉장히 낯설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수학 시험인데 이거 무슨 국어보다 지문이 더 긴 것들도 있고 엄청나게 부담이 큰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부교재가 있었음에도 사실은 부교재에서도 너무 어렵게 변형을 해서 출제를 하다 보니까 이게 부교재를 공부하는데 의미가 있나 싶을 정도로 좀 어렵게 출제가 되기도 했었고 또 서술형 배점이 워낙 높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뭔가 어떻게 시간을 써야 될지도 학생들이 좀 많이 당황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등급컷이 굉장히 낮게 나왔었습니다. 근데 반면 같이 출제된
출제됐던 그때 2학년 같은 경우는 부교재랑 교과서에서도 출제가 많이 변형돼서 출제가 됐었고 또 변형된 것도 어느 정도 숫자만 바꿔서 변형된 문제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좀 꼼꼼하게 내신 대비를 했었던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 이제 9등급제 기준에서 3, 4등급, 이제 5등급제 기준에서는 한 2등급 선까지는 뭐 무난하게 공부를 했다면 좀 끊겼었던 것 같고, 다만 변별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고3 수준의 기출 문제가 같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모의고사 기출에서 비슷한 형태로 출제가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예측 가능한 시험이었고, 그래서 등급 컷이 훨씬 높게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이게 와보고 시험이라고 해서 다 그렇게 괴랄하게 출제가 되는 건 아니고요. 어떤 선생님이 맡아서 출제를 하냐에 따라서 시험 스타일이 진짜 확 달라지는 게 와보고 시험의 저는 되게 큰 특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 긴장하고 기다려야 되는 것이 이제 1학년 딱 돼서 반배정이 딱 완료가 됐을 때 수학 선생님이 누구냐, 그것이 이제 우리 학생들의 1년 동안의 그 울고 웃고를 진짜로 좌우하게 될 거라는 거. 근데 이제 약간 이제 조금 좋은 소식이 있다면 그 특이한 문제를 출제하시는 선생님이 아마도 2학년을 담당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소문이 소문이 있어서 아마도 1학년 아이들이 그 정도로 이제 괴롭지는 않을 것 같은데, 뭐 그렇다고는 하더라도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모이는 시험이기 때문에 사실은 무조건 변별을 하는 문항은 항상 출제가 되고, 우리는 고난도 문제들에까지 굉장히 꼼꼼하게 심화까지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는 변하지 않는 와보고의 기조입니다. 그래서 심화 문제 무조건 준비를 해야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인가를 좀 살펴보면요. 그래서 방금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와보고 스타일이라고 할 게 사실은 한 선생님이 1, 2년 뭔가 계속 그 한 학년을 담당을 하신다고 하면 뭔가 정립이 될 텐데 길어봤자 한 2년 주기로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선생님이 담당하느냐에 따라서 그거를 보고 맞춰서 대비를 할 수밖에 없어서 사실은 와보고 수학시험이 그만큼 대비하기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방학 중에는 이제 어쩔 수가 없죠. 어떤 선생님이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기본기를 탄탄하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게 와보고 시험이 어렵다고 해서 그 뭐 예를 들어 1번부터 20번까지 있을 때 20문제가 다 어렵게 출제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아주 잘하는 학생들도 막 앞에 1번에서 10번까지 문제들 중에서 누구나 낚일 만한 문제들에서 낚여서 틀리고 그런 문제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 당하지 않도록 기본기를 탄탄하게 하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학기 중에 담당 선생님이 확정이 된 다음에 거기에 스타일에 맞춰서 내신 대비를 들어간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대비를 할지, 저도 사실 2년 동안 수업을 하면서 이제 조금 이렇게 하면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고 이렇게 하니까 애들이 좀 잘 따라오는구나 좀 쌓였을 거 아니에요, 데이터가. 그래서 좀 이번에 2026년에 좀 커리큘럼을 재정비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커리큘럼이 어떤 식으로 들어가냐면, 일단은 1, 2월에는 당연히 개념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 방학 동안 아이들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고요. 지금도 이제 시키고 있고요. 이제 3월부터 들어가면서부터는 이제 와보고 기출들 분석하면서 거기 뭐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위에 있는 게 이제 제 교재 이름이에요. 뭐 슈퍼노바 사건의 지평선, 뭔지 모르겠죠? 그래서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제 3월부터는 뭐 할 거냐면, 제가 기출 분석 플러스 실전 개념의 체화라고 이름을 되게 멋있게 붙였는데, 제가 개념 수업을 하면서 되게 느꼈던 게 뭐냐면, 공부를 좀 열심히 하고 또 성실하게 하는 학생들일수록 저한테 맨날 하는 소리가 뭐냐면, 선생님 저 열심히 해서 이제 개념은 아는 것 같고 뭐 셀이나 이런 거 문제 풀어도 그렇게 많이 틀리는 것 같지 않은데 심화 문제 막 모의고사 4점짜리 30번 29번 문제 같은 거는 뭐 봤을 때 어떻게 손대야 될지도 모르겠다, 나는 개념을 아는 것 같은데 그럼 심화로 넘어가려면 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얘기를 잘하는 아이들수록 질문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걸 보여주는 과정이 되게 필요하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만든 게 이 교재인데, 그래서 이 교재에서는 어떤 거를 좀 공부를 할 거냐면, 이제 와보고 기출 문제 또는 그에 준하는 수준의 심화 문제를 보면서 제가 개념에서부터 문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좀 과정을 많이 보여줄 거고, 학생들이 그걸 좀 따라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여기 학생들도 있으니까 만약에 수업을 듣는 다음에 엄청 당부하고 싶은 거는, 이 수업을 들으면서는 저는 아이들이 복습의 시간을 진짜 많이 쏟았으면 좋겠어요.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수업의 목표는 뭐냐면 애들이 저처럼 생각하고 문제를 봤을 때 해석하고 읽어서 거기서 식을 쓰고 그래프를 그리고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목표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복습하고 많이 따라하고 많이 반복할수록 얻어가는 게 많은 수업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월까지는 어떻게 보면 내신이랑 사실 엄청나게 연계가 많은 건 아니고 아이들의 수학 실력을 키우는 수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4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내신 대비에 들어가는데 이제 아이들 3월에 들어가자마자 아마 학교에서 다 부교재가 뭔지 알려주실 거예요. 아직 이제 모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교재가 나오면 부교재에서 어쨌든 연계가 사실 학교 선생님에 따라서 막 연계를 해도 이게 연계야 뭐야 할 정도로 연계하시는 분들도 있고 진짜로 직접적으로 숫자만 바꿔서 내시는 선생님들도 있고 한데 어쨌든 부교재를 우리가 안 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부교재 푸는 거 3월에도 계속 숙제로 나가기는 할 건데 4월부터는 뭐 할 거냐면 이제 부교재들에 대한 변형 문제를 풀면서 제가 이제 부교재 문제들을 애들한테 풀라고 하면 사실 부교재가 와보고 부교재가 항상 엄청 어려운 어려운 문제집이 되지는 않아요. 생각보다 풀만한 문제집들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일품이랑 기출픽이라고 해서 모의고사 기출 중에서 너무 어렵지 않은 것들 모아놓은 그런 게 부교재였고 그 재작년에는 이제 올림포스 고난도라는 교재였는데 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집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애들한테 풀라고 하면 그래도 한 단원에 한 10문제를 제외하고는 다 잘 풀어요. 근데 애들이 어떤 거를 좀 불안해하냐면 내가 풀긴 풀었는데 막 그 선생님이 푸는 되게 빠른 풀이 나는 이거 푸는데 막 2분 3분 걸렸는데 선생님은 그거 20초 만에 풀더라 하는 그런 풀이들을 궁금해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쇼컷 풀이들이 있는 것들을 제가 좀 연구해서 알려주고 그 다음에 어쨌든 그 문제가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변형돼서 출제가 되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변형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제가 조금 만들어서 연습을 시키는 게 이제 4월부터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4월에 꼭 해야 되는 게 이제 실전 모의고사죠. 그래서 와보고 시험이 워낙에 어렵다는 게 사실은 난이도 자체가 어려운 것도 있지만 그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50분 안에 절대로 다 풀 수 없는 식으로 출제를 하시기 때문에 뭘 해야 되냐면 애들이 안 풀어야 될 문제를 골라낼 줄 알아야 돼요. 이걸 제껴야 된다. 1등급 애들도 어차피 손도 못 대는 문제들이 무조건 한두 문제씩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골라내는 연습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실전 모의고사의 되게 큰 목적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양하게 연습을 시킬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5월은 중간고사를 보겠죠. 그렇죠? 4월 말이나 5월 초에 중간고사를 볼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아무리 열심히 가르쳐도 또 2년 동안 공부시키면서 느낀 게 애들이 공부를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공부를 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도 이제 좀 정리를 해봤는데 지금 관리 시스템은 복습, 점검, 오답, 피드백 이렇게 4가지로 일단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복습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 제가 수업을 하면 항상 수업 내용에 대한 손필기를 제가 직접 정리를 해서 아이들한테 나눠주고 있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오늘 어떤 수업을 했는지 손필기를 보면서 항상 복습을 할 수 있고 복습 동영상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보면 되게 신기한 게 그날 수업이 좀 어렵고 중요한 내용이 많았다 하면은 제가 이제 유튜브에 올리는데 조회수가 엄청 높아지고 근데 그 수업이 좀 쉬웠다 하면 애들이 안 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복습하는데 좀 동영상을 다들 잘 이용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반별 밴드를 운영을 하면서 밴드에 항상 그 컨텐츠 제가 수업 시간에 사용하는 자료라든지 교재라든지 시험지라든지 이런 거 다 PDF로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필요로 할 때 요즘 패드로 공부하는 친구들도 많아서 그걸로도 또 잘 다운받아서 공부하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점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저희가 시험을 좀 자주 보는데 복스 테스트도 있고 개념 서술 테스트도 있고 모의고사를 실제로 풀리기도 하고 아니면 와보 기출 문제를 풀리기도 하고 하는데 좀 대표적인 게 복스 테스트랑 개념 서술 테스트인 것 같아서 가지고 왔는데요. 복스 테스트는 말 그대로 이제 숙제가 나가면 그 숙제에 대한 변형 문제로 출제가 되는 시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개념 서술 테스트는 요거는 원래 저희가 복스 테스트만 보다가 좀 새롭게 만들었던 건데 제가 어떤 부족함을 좀 느꼈었냐면 이게 아이들이 한 하서 중 정도 난이도 그러니까 진짜 제가 맨날 센으로 예시를 드는데 그냥 센 정도 난이도 문제를 푸는 거는 개념을 그렇게 정확하게 몰라도 유형에 대한 푸는 학습 방법만 외우면 사실 어느 정도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성실한 학생들일수록 본인이 못하는데 못하는 걸 모르기도 합니다. 왜냐면 문제가 풀리니까. 근데 사실은 그 정도 문제를 푸는 걸로 우리 와보고 시험이 해결이 되지 않고 그거보다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문제를 푸는 방법을 외우는 게 아니라 문제를 봤을 때 직접 해석하고 내가 뭔가 적용할 줄을 알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사실은 개념이 잘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또 학생들이 있으니까 제가 조금 더 자세한 얘기를 하자면 그 개념이 되어 있다는 건 뭐냐면 공식이 뭔지를 아는 거랑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공식이 뭔지를 아는 게 아니라 사실은 왜 그렇게 되고를 내가 직접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설명할 수 있는 포인트를 사실은 해석해서 만들어내는 것들이 심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자꾸 스스로 생각하는 연습을 시키고 싶어서 만들었던 게 이제 개념 서술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개념 수업할 때는 사실 이거 개념 서술 테스트를 그대로 보니까 애들이 아예 못 적더라고요. 그냥 공식을 적어라 하면 적는데 왜 그렇게 되는지 설명하라고 하면 잘 못 적어서 개념반 친구들은 일단은 공식을 적용하는 걸 연습을 시키고 두 번째 바퀴 진도 나갈 때부터는 이제 개념을 스스로 서술할 수 있게 문제를 내고 있는데 대부분 학생들이 복수 테스트보다 개념 서술 테스트를 훨씬 어려워하고 그리고 어려워하는 만큼 많이 얻어가는 것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시험에 대해서는 제가 항상 기준치를 만들어 놓고 기준치 통과를 못하면 재시험도 와서 보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재시험 관리도 같이 하고 있고 그리고 시험을 봤으면 어쨌든 오답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겠죠. 그래서 매주 아이들 시험 봐서 틀린 문제들은 저희들이 개별 오답 노트 한 명 한 명 모아서 만들어주고 있고 그 오답은 이제 오답 클리닉이라는 거를 따로 지정을 해서 아이들 불러서 공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나 집이 멀어서 못 오는 학생들이나 아니면 사실 그냥 집에서 문제 풀다가 잘 안 풀리는 문제들이 있으면 갑자기 질문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 질문할 수 있게 카톡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직 이제 1학년 학생들은 저랑 조금 본 지 얼마 안 돼서 저랑 좀 어색해서 그런가 질문하는 학생들이 많진 않은데 2학년 애들은 진짜 질문을 많이 해요. 저 진짜 아마 지금도 카톡 보면 막 카톡 이렇게 올 정도로 진짜로 많이 하고 있고 그렇게 질문 많이 하는 애들이 거의 다 공부 잘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질문은 학생들이 잘 활용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피드백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시험 보고 나면 성적표랑 숙제 문자 발송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지금 5단원 진도를 나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1, 2단원에서 미비했던 숙제가 있다면 그거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도 누적 현황표 만들어서 항상 부모님들께도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별 레포트는 분기별로 예를 들어 요번에 방학 끝날 때 여기 재원생 학부모님들께도 한번 쫙 나갔고 저희가 뭐 중간고사 대비 기간에 한번, 기말고사 대비 기간에 한번 이런 식으로 학생들 어떻게 공부하고 있고 어떤 부분 약점을 어떻게 보완하면 좋을지 레포트 항상 만들어서 제공을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학생 1대1 면담 이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시험 끝날 때 중간고사 끝날 때 한번 기말고사 끝날 때 한번 이런 식으로 어차피 그 필수적으로 진행하는 1대1 면담들이 있기는 한데 그게 아니더라도 이제 제가 수업이 없는 시간대에 항상 학생들 신청할 수 있도록 제가 1대1 면담 링크를 밴드에 항상 걸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뭐 공부하다가 뭐 수학이었으면 좋겠지만 생각보다 또 제가 다른 과목들도 꽤 잘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은근히 국어 공부는 어떻게 하셨어요? 뭐 이런 것도 물어보더라고요. 이제 뭐가 됐든 상관없으니까 이제 저한테 1대1 면담을 신청을 해서 그렇게 면담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뭐 이것도 잘하겠다 저것도 잘하겠다 다 말씀을 드리는 게 좋기는 하겠지만 이건 정말 제가 잘할 수 있다는 거를 딱 두 가지를 좀 꼽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자료의 퀄리티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로 약속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 어쨌든 2년 동안 정말 최상위권 뭐 전교 1, 2등 하는 친구들을 많이 지도를 했는데 모든 친구들이 다 선생님 자료가 최고다라고 했을 만큼 저의 자만일 수도 있지만 잘 만들고 있고 그것보다 더 잘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 또 노력을 할 거니까 요거는 제가 약속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사실은 또 제 엄청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아이들의 이제 선생님이기에 앞서서 또 같은 와보고를 졸업하고 꽤 괜찮은 길을 걸은 선배잖아요. 이제 대학으로 봤을 때. 그래서 사실은 그냥 지나가는 어른이 너 공부 열심히 해라 하는 것보다 제가 조금 더 나도 학교 다닐 때 수학이 이렇게 힘들었는데 어떻게 하니까 그래도 그때부터 좀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하더라라고 했을 때 애들이 조금 더 그럼 선생님이 그랬다고 하니까 나도 한번 해볼까 하고 느끼고 동기부여를 받는 바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좀 제가 충실히 하겠다. 요거 두 가지는 제가 약속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표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우리 공통수학 1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월요일, 목요일 6시부터 10시까지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레벨 테스트를 통해서 개념반이랑 심화반을 나눠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답 클리닉이라는 걸 따로 진행을 하는데 얘는 저희가 방학 중에는 평일이랑 주말을 같이 섞어서 했었는데 학기 중에는 아이들이 보니까 평일에 학원이 보통 꽉 차 있어서 잘 못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주말로 다 밀기는 했는데 혹시나 나는 주말에 나오기 너무 불편하다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으면 평일에 하루 정도 또 더 열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학생들이 만약에 필요하면 그때 좀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2024년부터 매년 한 학년에 그래도 1등급 학생들 누적이에요, 누적. 중간 기말 합쳐서 30명 이상씩 냈었고 저는 사실 2026년에 더 잘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학생들이 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제 캐치프라이즈를 와보고 수학이 가장 확실한 길이라고 잡았는데 참 부끄럽지만 학생들이 제가 걸었던 길을 같이 따라서 걷고 어떻게 보면 저보다도 더 잘할 수 있도록 제가 같이 열심히 이끌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제 번호로 나중에 상담 문의하실 거 있으면 번호로 보내주셔도 좋고 제가 이제 블로그랑 인스타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뭐 인스타는 사실 학생들 보라고 만든 건데 블로그에는 꼭 우리 학원을 다니지 않는 학생들이라고 하더라도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뭐 예를 들어 제가 계획을 세울 때 어떤 식으로 계획을 세웠는지 제가 직접 작성했던 계획서 같은 거를 첨부를 해놓은 것들도 있고 수학 공부를 할 때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다른 과목도 국어 공부, 뭐 과학 공부 이런 거 제가 어떻게 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작성을 해놓고 있으니까 꼭 학원을 다니지 않더라도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와부고 국어 가르치고 있는 강민재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동하고 막 설명회 끝나고 넘어와가지고 좀 헐떡대는데 참고해 주시고요. 네, 그 예비고일 설명회 할 때 뭐 국어 방향성 뭐 이런 거 설명을 좀 길게 해가지고 너무 힘들었다라는 코멘트가 있어가지고 좀 짧게 하겠습니다. 네, 저도 배가 고프기도 하고요. 제가 원래 강의할 때 한 끼도 안 먹거든요. 오전부터 그 저녁까지 수업이 쭉 있어도 한 끼도 안 먹습니다. 그 이유는 좀 습관을 잘못 들인 것도 있는데 밥을 먹고 수업하면 좀 제가 예민함이 좀 떨어져서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이번이 이제 내신 개강 설명회니까 제가 이제 학부모님들께 좀 드리고 싶은 말, 학부모님들이 어떤 걸 좀 듣고 싶으실까 생각을 좀 해봤어요. 사실은 이제 이거 듣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이제 성적을 잘 내겠다라는 다짐을 좀 먼저 해보고요. 이제 성적을 그러면 잘 내기 위해서 어떤 점을 좀 가지고 있는가, 당신은 어떤 강점이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어필을 조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관리 문제에 대해서도 그 작년보다도 훨씬 더 이제 좀 괜찮아진 그 관리 방법을 좀 도입할 건데 학생 수가 많은 만큼 학생 개별마다 담당 조교를 이제 배치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당연히 학생들이 많이 보겠지만 조교들하고도 당연히 밀접하게 계속 이제 만나게 되니까요. 한 조교가 뭐 딱 정해져 있는 학생들만 딱 관리할 수 있게 밀착 관리를 할 수 있게 좀 설정을 할 겁니다. 이런 것도 좀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1등급 인원이 한 18명 정도 나오거든요. 제가 보통 그 정도 내는데 제가 이제 올해는 목표가 한 20명을 좀 넘겨보고 싶어요. 사실 다 먹고 싶긴 한데 그러면 지역 경제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20명 정도는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그럼 수업을 왜 들어야 되냐? 첫 번째 포인트는 이제 증명됐다라는 걸 좀 제가 강조하고 싶고요. 이게 이제 작년 성과인데, 네. 그래서 이제 계속 보시면 인원수도 당연히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매 시험마다 전교 1등 배출하고 뭐 1등급 인원도 이렇게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증명된 성과니까 좀 믿고 맡겨주시면 제가 충분히 잘 가르칠 수 있다. 이런 걸 좀 설명드리고 싶어요. 그럼 작년 중간고사를 살짝만 좀 보겠습니다. 뭐 설명이 길어지진 않을 거고요. 원래 와부고는 중간고사 시험이 상당히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 작년부터는
5등급제가 처음 실시됐으니까요. 조금 평이하게 출제가 됐거든요. 학생들 입장에서도 할만한데 이렇게 느꼈어요. 근데 이제 기말 그다음에 2학기 넘어가면서 이제 박살이 나기 시작해요. 이제 와보고 자체가 애초에 국어를 좀 어렵게 내기도 하고요. 학생들에게 처음에는 조금 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심어준 다음에 아직 멀었어 좀 더 쫓아와 이렇게 이제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고3 되면 수능을 치고도 이제 대학을 갈 수 있는 농어촌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입결을 내려고 이제 준비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올해도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아마 90점대 초반 정도면 쉬운 거거든요. 와보고 입장에서는 이렇게 좀 출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작년까지는 26문항 혹은 28문항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작년에는 거의 30문항에 32문항 이렇게 나왔어요. 문항 수가 좀 증가하긴 했는데 문제 자체의 난도는 좀 떨어졌거든요. 조금 쉽게 출제되는 경향이 좀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중간고사는 결국은 와보고 시험이 어떻게 출제되는가에 좀 적응하는 단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간고사에서 무조건 1등급이 나왔다고 해서 기말고사에서 1등급이 나온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좀 쉽게 나올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작년도 보시면 기말고사 때 잘 쳐가지고 확 역전한 친구들도 꽤나 많습니다. 그런 점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글을 다 써놨습니다. 그래서 기말고사에서 역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작년도 존재를 했어요. 그래서 올해도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래 수능식 문항을 주로 출제를 하는데 보통 초반에는 조금 이제 내신식 암기로 풀어낼 수 있는 이제 외우고 있으면 바로 체크할 수 있는 문제들도 나와요. 근데 여기 학생들도 있지만 그게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계속 이제 중간 기말을 치다 보면은 완전히 수능식으로 바뀌거든요. 단적인 예로 작년에 이제 기말고사, 2학기 기말고사에는 문법은 중세국어 문법뿐만 아니라 고대국어 문법부터 쭉 다 넣었고요. 한글 맞춤법까지. 다른 학교에 한 3배 정도 됩니다. 문법 분량만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문학은 당연히 한 20작품 넘게 나왔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고3 비문학, 수능 특강, 그리고 평가원 이게 한 24지문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학생들 입장에서 좀 빡빡하게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1학년 때 훈련이 되면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와보고는 사실은 조금 덜하긴 한데 제가 요즘 느끼고 있는 건 뭐냐면 학생들이 자기주도 학습이 안 됩니다. 제가 앞에서 이제 서두에서 관리에 대한 측면도 좀 더 강화하겠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최상위권을 제외하면은 자기주도 자체가 안 돼요. 사실은 허상입니다. 제가 보니까 강화도 같은 데다가 그 자기주도 학습 캠프라는 게 있더라고요. 거기에 2달을 애를 저기 무슨 해병대 훈련소 집어넣듯이 집어넣고 갔다 오면 자기주도가 될 것 같은데 그 성인도 자기주도가 안 됩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계속 끌려다니다가 오는 거거든요. 이건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도 잘 안 되니까 제 목적은 사실은 시험 경향성에 맞춰서 우리 학생들이 좀 차근차근 발맞춰 나갈 수만 있도록 좀 제가 해도 좀 관리를 좀 잘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또 와보고 자체가 워낙 이제 학교에서 주는 커리큘럼 이제 시스템 자체도 좋다 보니까 그것만 잘 쫓아가도 입결이 아마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인데, 그럼 이제 두 번째 수업을 왜 들어야 되냐? 두 번째 포인트는 이제 명확함인데요. 이제 이게 뭐 엄청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만, 이 빈칸에 이제 들어갈 말이 애계예요. 애계. 근데 이제 애계를 어떻게 써야 할까라고 질문을 드려보시면, 이걸 어떻게 썼더라라고 갸웃하실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구어체에서 주로 씁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문장으로 적는 일은 거의 없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요 1번하고 2번이 정답이에요. 처음 보셨을 수 있습니다. 야이를 적고요. 여이를 적습니다. 요게 맞춤법이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국어가 모국어다 보니까 이게 일상생활에서 이미 우리가 많이 경험하고 있다 보니까 그 당연하게 좀 읽고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 보이지 않는 어떤 애매모호함,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걸 좀 풀어낼 수 있는 게 강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요게 이제 학생들이 중간고사 딱 들어가자마자 이제 문법 문제 맞닥뜨리게 되는 문법 문제입니다. 이제 이게 뭐냐면 여기 이제 적혀 있는 글자들을 발음할 때 어떻게 발음해야 되는가, 이게 이제 의문의 변동 파트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학부모님들도 보시면 헷갈리는 것들이 좀 존재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어칸일까 부어간일까, 이건 소미불일까 손니불일까, 이건 호디불일까 혼니불일까, 이건 반니랑일까 밭이랑일까 밭이랑일까 밭이랑일까, 이렇게 많이 헷갈리죠.
그쵸, 그쵸. 이것도 물고기, 물고기 뭐가 발음이 맞을까? 이건 당연히 불고기라고 아무도 발음하지 않으니까요. 이런 게 이제 문법에서 좀 헷갈리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게 이제 공식 발음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음운끼리 만나서 음운이 변동되고 정확한 발음이 형성되는지가 중간고사에서 가장 많이 학생들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다. 이런 걸 이제 제가 가르치게 될 겁니다. 잠깐 보시면 요건 두 개거든요. 이건 또 이 이랑이 이제 밭에 있는 고랑, 이랑 이렇게 쓸 때는 명사예요. 근데 접속 조사로 밭이랑 논이랑 이렇게 쓸 땐 접속 조사거든요. 접속 조사는 형식 형태소. 명사면 실질 형태소. 실질 형태소면 반리랑으로 발음합니다. 형식 형태소면 밭이랑으로 국외음화가 일어납니다. 이런 것도 이제 구별을 해줘야 된다 보시면 돼요. 제가 윈터스쿨 내내 사실은 중간고사에 들어가는 음운의 변동 파트를 많이 안 다뤘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한데 이제 주변 학원들 들어가시면 겨울방학 때 요것만 주구장창 시키거든요. 근데 요것만 주구장창 시키고 나면 기말고사 때부터 깨져요. 그래서 윈터 때 제가 시킨 건 국어 문법에 대한 어떤 점 범위에 대한 구조적 학습을 좀 시켜놨습니다. 어차피 내신 들어가면 와다다다 달리면은 다 암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학생들이 학습을 하고 있다. 일례로 뭐 성태소, 품사 이런 학습을 많이 시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혼동되는 개념을 좀 명확하게 풀어낼 수 있는가? 요게 이제 강사의 강의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제가 잘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세 번째는 효율성인데 우리 학생들이 자기주도 학습이 안 돼요. 자기주도 학습은 안 되는데 머리에 효율이란 글자는 가득 차 있습니다. 사실 효율이란 게 좀 게으름과 좀 맞닿아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5등급제 내신이 되면서 여기에서도 인사이트를 좀 얻으실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과목을 다 잘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다양한 과목을 고루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과목들을 어떻게 좀 잘 공부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좀 강점이 있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좀 재미있는 문제를 가져왔는데요. 가장 잘 가르치는 강사의 출신 학교를 고르시오라고 제가 문제를 출제해봤습니다. 1번 서울대, 2번 조선대, 3번 신라대, 4번 백제예술대, 5번 고구려대. 제가 학력을 뽐내기 위한 건 아니고요. 제가 생각할 때 강사의 학력은 그다지 중요하진 않습니다. 메신저고 전달자 역할이기 때문에 충분히 잘 가르칠 수 있으면 되죠. 제가 야구를 좋아하는데 스타 플레이어들이 좋은 감독인 경우가 잘 없어요. 그렇지만 저는 좀 예외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거 왜 그러냐면 단순히 제가 그들과 다르다라는 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학창 시절 때 고1 때 자퇴서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막 목사님도 좀 되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작곡가도 좀 되려고 했었고 막 OMR도 막 일렬로 찍고 자퇴서에 막 교장 선생님 그 도장 찍기 전까지 갔는데 앞에서 이제 저희 아버지가 우셔가지고 마음을 붙잡고 이제 좀 방황을 하다가 PC방에 살고 이러다가 다시 공부할 마음을 이제 다잡습니다. 그때 이제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딱히 없었어요. 학원 강사지만 학원을 안 다녔거든요. 그래서 이제 옆에서 그 위에 있는 형이나 누나도 없기 때문에 저 혼자 이제 고민을 좀 많이 했었어야 되거든요. 그 고민을 거듭하면서 공부라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공부를 할 때 위기가 오면 이 위기는 좀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는 것인가? 이런 방법론에 대한 어떤 고민들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10대부터. 20대에도 과외를 하면서 학생들이 계속 마주하면서 학원 강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고민들을 쭉 많이 해왔어요. 그게 이번 5등급제 내신에서 학생들이 다양한 과목을 고루 공부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측면에서 제가 좀 더 좋은 방향, 조금 더 효율성 있는 방향을 좀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누가 더 효율적이고 확실하게 공부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어떤 해답을 좀 드리고 싶다. 그래서 맡겨주시면 국어뿐만 아니라 아까 앞에 수학 선생님께서 뭐 국어 질문도 온다고 하던데 뭐 저는 뭐 수학 질문은 뭐 다 까먹어서 못 받겠지만 영어 질문은 한번 받아볼 수 있도록 원장님의 영역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공부라는 건 사실 한 가지죠. 매 한 가지입니다. 어떻게 공부해 나가는가, 그 학습 관련성, 방향성을 좀 설정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요. 네 번째는 간단하게 볼 텐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학생들 여기 있지만 자기주도 학습은 안 되지만 효율성을 따지는 우리 알파 세대인가요? 지금? 그렇죠? 알파 Z 세대 요 정도 될 건데요. 이 학생들이 생각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나는 합리적이다예요. 이해 못하는 건 따르지 않아. 이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걸 가르칠 때도 야, 시험에 나오니까 그냥 속된 말로 닥치고 외워. 이거 안 통합니다.
암기 방법에 대해서도 훨씬 더 이게 효율적이야를 설득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중요하니까 그냥 외워라. 단순히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 야, 내신에서 빨리 풀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성적 관련성 강조하는 거 CR도 안 먹힙니다. 내가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이제 앞에 서 있는 강사가 할 역할은 뭐냐? 그 학생들을 잘 돌려서 납득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다. 내가 생각해도 이 사람이 원래 자기 머리로 내가 생각해도 맞는 것 같은데 라고 하면은 사실 그 확신은 곧 실행으로 바뀝니다. 실제로 그렇거든요. 그래서 납득시키는 어떤 행위, 그게 제가 강사로서 이제 행해야 되는 어떤 덕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적어놨지만 이전 세대보다 합리적인 아이들, 물론 그렇다고 저희 세대가 비합리적이란 건 아니지만 조금 더 합리성을 따져요. 그래서 납득할 수 없으면 실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전시가 외워야 된다, 필수적인 작품은 암기해야 된다라고 그냥 선언만 할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특징들을 설명해주고 이러이러한 부분 때문에 니들이 좀 필수 작품은 암기하는 게 필요하다. 이게 가지가 뻗어나가서 다른 모르는 작품을 대할 때도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설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측면을 좀 납득시키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재를 만들 때도 사실은 이제 와부고는 내신 교재를 문법 교재는 제가 1년치를 씁니다. 이제 문법 교재는 거의 고3 수준이거든요. 1년 교재를 쭉 가고요. 그 다음에 내신 중간중간에 나오는 문학 교재들은 사실은 쪽대본처럼 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일주일마다 학교 선생님이 프린트로 던져주시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단행본을 만들기는 어려운데 문법 교재나 혹은 이제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에 진행하는 수능 과정들은 제가 최대한 해설을 많이 써놓고 학생들이 스스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까지 짚어놓습니다. 이런 측면이 이제 설득을 하고자 하는 저의 노력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확실하게 증명도 됐고 명확하고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고 설득력도 있으니까 이 정도면 한번 맡겨보고 싶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믿고 맡겨주시면 제가 한번 잘 가르쳐서 올해는 1등급을 한번 20명 이상 좀 내보도록 하는 게 제 목표고요. 뒤에는 이제 가장 중요한 수업 구성이죠. 네, 이제 2개 반이 있습니다. 사실은 시간표 때문에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뭐 다른 관내에 있는 수학 학원들이나 최대한 다른 학원들과 좀 겹치지 않게 노력을 좀 했고요. 그래서 수요일에 이제 그 반이 하나가 있고 토요일 오전 반이 있습니다. 토요일 오전 반을 설정한 이유는 일요일에 이 독서 지역은 일요일에 수학 학원들이 좀 많더라고요. 수업이 좀 많이 깔리길래 일부러 좀 조절을 했습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수요일은 거의 마감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기를 걸어주시거나 미리 신청을 해주시면 재원승 중에 이제 토요일 되는 친구들은 조금 이제 배분을 하긴 할 거거든요. 그래서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수업 시간은 기본적으로 3시간인데 그 3시간 끝나고 나서 바로 뒤에 1시간 필수 클리닉이 있습니다. 내신 기간이 들어가면 필수 클리닉 무시하고 진도가 좀 부족하면 4시간 통으로 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주중에 이제 추가 클리닉이 따로 있습니다. 이 추가 클리닉은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친구들은 이제 주중에 나와서 테스트를 다시 치거나 조교와의 어떤 1대1 질답을 통해서 통과를 좀 받아야 되고요. 나는 공부를 좀 더 하고 싶다. 나는 욕심이 많다. 나는 아직 배고프다 하는 학생들은 이제 심화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주중에 나와서 모의고사를 풀어내고 거기다 어떤 피드백을 받고 이런 것도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너무 자주 너무 많이 오는 건 지양합니다. 거의 매일 있을 거거든요, 조교진들이. 다만 이제 국어만 셀이 계속하면 사투리가 나 죄송해요. 계속하면은 이게 다른 과목들은 이제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배분을 좀 해주시길 바란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재나 어떤 커리큘럼은 개강하고 나서 또 개강 안내문이 따로 나갈 거예요. 거기서 좀 더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건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되는데 하나만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제 뭐 삼진아웃 제도라고 돼 있는데요. 엄밀히 말하면 삼진아웃이 아니고 페널티입니다. 제가 이제 매년 3월에 들어오면 안타깝게도 한두 명은 제가 자릅니다. 이게 보통 중간고사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좀 습관을 들이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거나 시험을 미실시하거나, 시험을 미실시하면 당연히 클리닉에 나와야 되는데 클리닉을 무단 결석하거나 수업 시간에도 무단 결석하거나, 그러니까 뭐 엄마한테 허락 받았다고 하는데 전화 드리면 어머니는 모르시고 계시고 이런 경우 허다하거든요. 이런 경우들, 거기다가 이제 무단 지각, 이런 것들이 이제 과제 안 해오는 거 포함해서요 벌점이 쌓이게 됩니다. 벌점이 쌓이면
특정 벌점 이상을 딱 넘어가면 이제 퇴원시키는 게 원칙입니다. 강제 퇴원인데 당연히 이제 그 조금의 상담은 거쳐요. 이제 학부모님과 제가 직접 상담도 하고요. 학생하고 이제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더 해보겠니? 의지가 있니? 라고 의지가 있습니다라고 하면 이제 한 번 더 기회를 주고요. 아, 저는 좀 의지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면 이제 그럼 자유롭게 나가거라 이렇게 얘기를 좀 하거든요. 근데 이제 한 보통 1년에 뭐 한두 명 정도만 나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학생이 하다가 페널티가 너무 쌓여서 이제 좀 힘들다 해서 자진해서 이제 좀 나가는 학생들이 조금 있습니다만 많이는 없어요. 이건 일종의 습관을 좀 들이게 하기 위한 방책이니까 좀 납득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개강할 때 학생들 다 앉혀놓고 서약서를 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답지를 베끼거나 이런 부정행위를 하거나 성실하게 하지 않으면 퇴원될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할 겁니다. 근데 뭐 제가 임의적으로 너 마음에 안 들어 나가 뭐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납득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다른 거는 좀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재 구성이나 이런 것들은 네 그냥 한번 참고로 봐주시면 좋고요. 그래서 와보고 1학년은 3월 4일에 이제 개강합니다. 수요일 그다음에 토요일 이렇게 개강을 하고요. 아직 미정이긴 한데 지금 재원생들에게 말을 해놨어요. 동하고 와보고 합치면 아마 100명, 10명 될 건데 처음 들어왔을 때 이제 OT하고 내신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전체 모의고사를 한번 실시할까 합니다. 작년에는 사실 전체 모의고사를 실시해서 벽에 다 붙여버렸습니다. 이게 이제 조금 너무 좀 인간적이지 않다, 비인간적이다라고 말하시는 학생들이 좀 있지만 이름은 가려드립니다. 그 중간 글자만 가려드려요. 그래서 강땡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1등에 대한 상품은 없고요. 만약에 꼴찌를 하면 꼴찌는 저와 함께 뭐 식사를 하거나 그런 상품을 좀 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아직 미정이긴 해요. 조교진들과 좀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개강 스케줄은 이렇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네 설명회 끝나고 신청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국어 가르치는 강민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청 재밌게 말씀 잘하시죠? 수업도 되게 재밌으세요. 네, 뭐 영어 선생님도 애들 막 다 맨날 웃고 수학 선생님도 그렇고 선생님 진짜 너무 다들 수업 워낙 잘하시고 잘 준비해 주시는 분들이라서 와보고 내신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 안 하시고 맡기셔도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그 사회 선생님 이제 통사통과 과목이 남았는데요. 이제 주말에 이제 수업이 워낙 많으셔서 같이 참여는 못 하셨어요. 근데 이제 과학부터 조금 진행되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과학은 시간표가 금요일 날 저녁 이제 오후 5시 30분에 시작을 합니다. 방학 동안에 학원에서 수업을 들었든 뭐 외부에서 공부를 했든 어떻게 했든 이제 방학 동안 한 바퀴 다 돌고 오셨을 텐데 이제 고 개괄적으로 한 바퀴 도는 거에서 3월, 4월 2달 동안은 이제 중간고사 내신 범위만 계속 갑니다. 다시 계속 이제 심화 수업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비슷비슷한 아이들이 모이다 보니까 통과도 어렵고 통사도 어렵고 한국사도 어렵고 다 어려운 학교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만 평이하게 쉽게 내버리면 등수를 매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막 모든 과목들이 어려운 학교예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심화 문제들도 넣을 수밖에 없고 조금 막 물리 파트, 화학 파트 이런 쪽에 가버리면 이제 아이들 등급 가르기 하기 위해서 정말 막 물리 원, 화학원 수준의 심화 문제를 통과해서 시험 시간에 내기도 해요. 그래서 약간 방학 동안 수업이 좀 어려웠어요. 뭐 이랬어요. 뭐 이런 친구들도 다시 한번 2회독, 3회독을 하게 되면 아마 조금 심화 수업에 대한 심화 문제에 대한 이제 풀이가 조금은 이제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국어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왜 중간고사가 조금 쉬운 것 같았어요? 이러면 기말이 어렵고 중간고사가 좀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은 기말이 좀 쉽고 뭐 이렇게 좀 학교에서 조정은 하거든요. 근데 요 과학도 25학년도에 중간고사는 조금 생각보다 할만한데요 이랬는데 기말 때는 이제 난이도 조절을 위해서 확 어렵게 돼버리는 이런 상황들이 생겨요. 근데 올해는 또 어떻게 내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까지도 조금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는 조금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5시 반에서 8시 반까지 수업을 하고 복습 테스트까지 마치고요. 그 다음에 8시 반 이후에는 복습 테스트에서 조금
그렇다 할 만한 이제 성과가 안 나왔다거나 뭐 이제 조금 재시험이 걸린다거나 이 아이는 클리닉이 좀 더 필요하다거나 하면 10시까지 클리닉이 진행이 됩니다. 네. 그래서 뭐 다 하고 이제 8시 반에 갈 수 있으면 가면 돼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3월, 4월 2달 동안 중간고사 내신 대비에 대한 것들은 이제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는 다 할 거니까 선생님 수업 잘 이제 진행하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사가 남았는데요. 이제 방학 동안에 그러니까 통합사회가 8주 과정으로 1년치 과정이 이제 한 바퀴 다 돌았어요. 그리고 이제 2월 28일 날 한국사 원샷 특강 한 번만 남았거든요. 네, 28일 날 진행이 되는 한국사 특강은 중학교 때 한국사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았던 근현대사만 한번 하루에 끝냅니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서 처음 보는 과정들이 이제 28일 날 한국사 특강에 한 번에 끝내고 자료까지 다 제공합니다. 그래서 혹시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으면 28일 수업이니까 신청해 주셔서 한 번에 끝내게끔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과목들이 매번 규칙적으로 학원도 와야 되고 뭐 할 것도 많고 하다 보니 통사까지 와보고 아이들한테 야 월요일 날 수업 있으니까 와 뭐 이렇게 계속해서 규칙적으로 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한국사와 통사는 4월 달에 한 번씩 원샷 특강으로 끝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시험에 임박해서 하진 않을 거고요. 지금 이제 예측으로는 4월 초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언젠가 이제 문자로 안내가 나가면 이제 통합사회 중간고사 범위 하루 이제 뭐 4시간, 5시간 정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 시간을 잡아서 원샷으로 끝낼 거예요. 원데이 특강으로 끝내고요. 그 날에 이제 중간고사 범위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개괄적으로 정리하고 중간고사 아이들이 사실 수업 듣는 거 다 자료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료 정말 풍성하게 해서 아이가 스스로 공부할 수 있게끔 자료 다 제공하게 원데이 특강 할 겁니다. 한국사도 똑같아요. 한국사도 딱 한 번에 끝내게끔 해서 원데이로 자료와 변형 문제, 뭐 심화 문제까지 다 제공해서 할 거예요. 그래서 그 한 4월 초 이렇게 10일 넘어가지 않게끔 해서 아이들 충분하게 그 수업 하고 나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 줄 수 있도록 진행할 거니까 그때 문자 보시고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렇게 해서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첫 시험이 이제 딱 2달밖에 안 남았어요. 첫 시험이 2달밖에 안 남았는데 정말 첫 시험 치르고 첫날 첫 시험 치르고 딱 학원 들어오면 다음 날 과목을 위해서 아이들이 이제 직전 보강하러 일찍 오거든요. 다 울고 들어와요. 정말 초상집이 없어요. 그런 초상집이 없어요. 제가 이제 제일 문 앞에서 대문 앞에서 아이들을 이제 맡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학원 내에서 이제 엄마 같은 역할을 하는데 그러니까 애들 유치원 보내시고 어린이집 보내실 때 그 각자 부부싸움한 것까지 선생님들이 다 안다고 하시잖아요. 크면 안 할 것 같죠? 저는 압니다. 네, 아이들이 이제 좀 친해지면 막 뭐 어젯밤에 소고기 먹었어요 이런 얘기도 와서 다 하고 뭐 이제 학교 이제 생활을 하면서 뭐 이거는 궁금해요. 뭐 어떤 건 어떻게 선택하면 좋을까요? 뭐 이런 거는 어떻게 할까요? 이런 얘기들도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각자의 과목에 대한 거는 선생님들이 훨씬 더 잘하시고 뭐 다들 이제 그렇게 하시겠지만 학교 생활이나 학원 생활이나 조금 저 너무 힘들어서 시간표 좀 조정했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것들은 조금 이제 저하고 좀 많이 상의하게끔 해주시면 되고 또 우리 아직 사춘기가 끝나지 않은 우리 남학생들 어머님들 뒤로 전화 진짜 많이 하세요. 이 아이를 꼬셔서 이렇게 좀 조정해 주세요. 뭐 이런 얘기 저한테 부탁 많이 하시거든요. 혹여나 내 말은 안 듣는데 학원에서 좀 이렇게 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시면 그때도 전화해 주시면 좀 잘 엄마가 전화했다는 얘기 안 하고 비밀스럽게 잘 이렇게 제가 하는 것처럼 잘 전달을 해드립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하고 2달 동안 진짜 많은 힘듦이 있을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2달은 어머님들도 긴장을 하시겠지만 아이들도 2달 동안 진짜 긴장을 바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힘들어도 아프지도 않아요, 잘. 그래서 진짜 중간고사 끝나고 나면 이제 조금 이제 긴장이 풀리면서 많이 아프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어머님들한테 운동선수 키운다고 생각하시고 잘 먹이시고 잘 키우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진짜 영양제 챙겨 먹일 수 있으면 잘 챙겨 먹이고 뭐 밥 맛있는 거 잘 해주시고 이게 어머님들이 아이들한테 할 수 있는 최선의 응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학습에 대한 거는 학원에서 다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제 시간표나 이런 거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 전화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셔틀은
학교 끝나고 나면 이제 먼 거리는 아니지만 학교 끝나고 나면 월화수목금 이제 그러니까 등원할 때는 학교 앞에서 4시 50분부터 5시 20분까지 순환버스가 계속 돌아요. 그래서 한 2대 정도가 계속 돌 거거든요. 그래서 차 타면 그러니까 차가 차면 출발하고 해서 마지막 차가 5시 20분에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뭐 한 5분 거리면 오니까요. 그렇게 진행이 되고 5시 20분이 기숙사 있는 친구들이 기숙사에서 석식 먹고 나와도 충분히 탈 수 있는 시간이에요. 네, 그래서 혹시 이제 기숙사 식사가 4시 40분이면 준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탈 수 있는 시간이니까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되고, 하원은 죄송하지만 이제 뭐 이제 지역 아이들이 많은데 하원은 이제 뭐 각자의 아파트까지 다 진행은 안 되고요. 기숙사 아이들을 위한 하원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덕수의 중심이니까 나머지 이제 좀 가까운 친구들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기숙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외지에서 오고 거기가 좀 밤에는 무섭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숙사 차량은 하원을 운행을 해줍니다. 금요일 날 하원 차량은 없고요. 일요일 날 영어 수업이 밤 10시에 끝나는 관계로 일요일 날도 밤 10시에 기숙사로 들어가는 차량은 올해부터 운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차량에 대해서 기숙사나 혹시 이제 낯선 곳에 오니까 그런 거 조금 이제 걱정되시고 염려되시는 부분들은 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또 궁금하신 거? 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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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 돼요. 네, 네, 네. 네. 요거는 저희가 네 그거는 사회 선생님께 꼭 건의를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뭐 좀 일정을 선택할 수 있는 일정이 있는지 건의는 드려볼게요. 이게 일단 수업을 시작을 하려면 사실은 이제 선생님들이 진짜 이게 와보고 내신 대비는요 정말 그 선생님들의 공이 진짜 많이 들어가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쉬운 내신 대비의 수업이 아니고 진짜 뭐 자료 하나 만드실 때도 진짜 막 밤새고 오세요. 밤새고 오시고 막 이러는데, 그러니 이렇게 조금 아이들이 적은 수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진짜 개설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또 이게 좀 아이들이 적은 수업은 개설하기 쉽지가 않으니 조금 아이들이 많이 모이면 저희가 그거는 꼭 제가 말씀드려서 혹여나 좀 2개쯤 예,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아마 제 예상에는 평일날 열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주말이 아니라 평일날 열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리고 웬만하면 뭐 이제 그 중간에 쉬는 날이 있거나 뭐 아이들 뭐 학교 일찍 끝나는 단축 수업 한 달에 한 번 정도 단축 수업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단축 수업 있거나 이런 날 좀 기획해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모든 일정이 안 겹치잖아요. 그런 날은. 네, 그런 날 웬만하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궁금하신 거? 괜찮으실까요? 이제 뭐 시간표랑 이런 거 조정하시면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전화 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생하셨고요. 지금 저희가 나눠드린 그 피드백 리포트 작성하실 수 있으시면 작성하셔서 나가실 때 내주시면 저희가 이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